네, 오늘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재 38페이지에 있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또 취소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이고, 또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아도 그렇게 생각될 정도여야 합니다.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됩니다. 또 동사고 등 상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이 합의를 법률상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화해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양보하여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계약이 성립이 되면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계약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해계약이 서로 양보하여 성립된 때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내용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그 화해계약 내용대로 이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자격,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된 사항에 관한 것이며, 이런 것들이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고, 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예외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격,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된 사항,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서로 양보한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맞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이 맞다 라고 그냥 서로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되어 버린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취소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화해계약의 취소의 예외적 인정 사유입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가 치료행위 직후에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환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합의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환자의 기왕증이나 그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잘못된 것이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이죠. 자기 과실로 생각했으니까 의사가. 그런데 또 이 합의는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 종전의 법률관계가 다 소멸되고 화해계약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만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내용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자격,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된 사항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의사가 내가 과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서로 그냥 인정하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경우에, 근데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분쟁의 전제나 기초인 사항에 해당하죠. 그리고 직접 분쟁의 대상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직접 분쟁의 대상이니까 과실이 없다고 밝혀졌다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서 합의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런 거래 행위를 하는지 각자의 동기가 있겠죠. 각자 이유. 근데 동기가 계약 행위나 거래 행위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동기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내가 매수하려는 토지가 상업용지로서 상당한 높이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매수를 했는데 근데 내가 상업용 건축물을 짓겠다는 내용은 토지 매매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매수인의 매매의 동기입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주거 전용 구역이고 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래서 인근 토지에 들어선 건물과의 이격 거리 간격도 주거 전용 지역에 해당하는 거리 간격이 조정되고 그래서 상당히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에 커다란 장애가 생기는 거죠. 이런 동기에 관해서 이제 착오를 일으킨 거죠. 네. 근데 그것은 거래 행위에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매매 계약서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상업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표시되지 않죠. 만약에 표시되었더라면 그건 뭐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거니까 전혀 다른 문제죠. 동기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그 동기가 표시되고 중요한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표시됐다는 부분은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기가 타인의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이 공통으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통하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당사자가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계약이 유지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쌍방의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고려해서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계약이 될 수 있는 대로 착오로 취소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죠. 근데 매수인이 그것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하고 양해했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매도인에게 세금으로 부과됐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서로 양해했던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매수인이 초과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면 내가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동기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기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로가 대충 계산하고 정확하게 계산해보지 않은 결과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례는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부과된 세금 액수가 당초의 공통의 예상액을 고려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그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금액이라면 계약이 유지되는 거죠. 네. 매수인에게 초과 부분을 부담시키고 매도인에 의한 계약의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교재 41페이지입니다. 타인을 속여서 그 사람을 착오에 빠뜨려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 걸 말합니다. 타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만 아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해당됩니다. 특히 일정한 사실을 알려줘야 될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것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성립됩니다. 이때 고지 의무는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고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확인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라고 하는데, 수분양자가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나는 다시 되판다, 전매죠. 그 되팔아서 받을 수 있는 이익, 전매 이익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은 고지해야 될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자들이, 건설회사들이 이 아파트는 취득하기만 하면은 다시 되팔아서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고지 의무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당시에 분양회사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회사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고지 의무가 있는 내용을 소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도 기망행위라고 그랬죠? 기망행위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분양회사는 아파트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거 법률상 의무는 아니죠. 그렇지만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고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했죠. 수분양자는 분양회사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분양대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회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는 어떻게 되는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고려한 아파트의 가치 하락액 상당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아파트 시가가 상승해서 분양가격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 아파트의 시가 하락이 없었다라고 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어떤 손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가 세 가지 개념이 있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 이 세 가지 개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이미 지출한 비용의 회수. 이것은 기회, 상실. 돈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은 기회, 상실. 이거는 흔히 일실이익이라고 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돈을 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의 이익을 소극적 손해를 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불법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위자료를 말합니다. 아파트의 시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가 하락이라는
가치 하락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정신적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본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소극적 손해도 생기고 또 지출한 비용의 손해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이라는 것은 강요와 협박을 말합니다.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강박 행위를 통하여 법률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억지로 강제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서 박탈하는 데까지 다다르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부정행위자를 고소 고발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끼리의 사기 강박이 아니고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해서 당사자끼리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즉 상대방의 악의, 과실이 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거나 계약 체결 보조자 등 상대방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3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고 상대방의 사기 강박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막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이 없는 단순한 기용자, 라면 제3자에 해당해서 상대방의 악의 과실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보조자,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면은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막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의 취소는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는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본인과 그의 승계인 뿐입니다. 상속인, 그리고 취소 대상 권리의 승계인.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갑은 을을 스승이자 도사로 따르면서 보시금 등 명목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을이 가짜 도인 행세를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갑은 을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그동안 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꾼으로 형사 고소하고 방송국에 연락해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보도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을은 건강 상태의 악화와 명예훼손 및 가족관계의 파탄 등이 두려워서 갑에게 자신의 소유 집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이 사망했습니다. 을의 아들 병이 아버지가 협박당해서 집을 넘겨주었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병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강박을 당해서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 행위를 아들이 취소하려는 거죠. 내용이 좀 황당하겠지만은 실제 있은 내용이고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주는 사실관계는 전부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갑이 도사 행세를 하는 을한테 준 돈이 과연 사기당한 것이냐 아니냐는 사실 불분명한 거죠. 편취를 당한 자기가 뭐 도사라고 믿고 따르면서 준 건데 그것이 실제로 사기를 당해서 편취당해서 준 것인지는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분명한 상황에서 손해배상해주지 않으면은 명예를 훼손시키고 뭐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겠다 라고 하는 이유로 협박을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위입니다. 강박행위죠. 병은 아들은
갑의 승계인이죠. 취소권자는 본인과 승계인이 된다 그랬죠. 승계인은 상속인이고 그 다음에 취소 대상 권리의 승계인입니다. 3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등기만실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